네. 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바라보셨을까요? 특히 오후장은 변동도 함께 겪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PB님, 대형주 없으면 솔직히 좀 서글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거의 상반기장은 사실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없으면 더 서글프기도 그죠. 하고요. 사실 지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데 결국 본인 주식이 좀 덜 오른다라는 분들의 어떤 좀 불만 소리도 굉장히 네. 많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대형주의 존재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지금 장을 이끌어가는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 반도체 그리고 뭐 원전 네. 이런 어떤 큼지막한 인프라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포트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대형주들 떠오르실 겁니다. 그중에는 반도체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두각을 발휘하고 있는 원전 전력주도 대형주 필두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서 이쪽 오늘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원전 전력주, 메타발 훈풍이라고 저희도 주제를 잡았는데 휘민님 그럴세요. 원전 해도 이제 대표주가 대형주고요. 전력도 대표주가 대형주기도 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새로운 스토리가 부과되고 근데 우리가 뭐 몰랐던 스토리는 아니지만 한층 또 새로운 뉴스가 더해지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흡력을 이제는 봤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년에도 그죠. 어떤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투자는 이 빅테크에서 계속 멈춰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전력에 대한 수급이 네.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도 지난 9일에 뭐 비스트라나 오클로와 같은 이런 SMR 기업들과 함께 6.6 기가와트라는 굉장히 거대 규모의 그쵸. 원전 계약을 체결할 만큼 그 계약이 체결했을 때 과연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의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 시공기업들을 그죠. 조금 주로 깊게 네. 볼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결국 현대건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엄청났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를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시세 후보군을 또 그래서 현대건설인 건가요? 최근에 10조 시총 종목들의 강세가 대단한데 현대건설 또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굉장히 이제 그 원전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더 어떤 큰 폭의 20% 네. 상승이 일어났던 이유는 결국 이 메타 관련한 이 계약 속에서 이 홀텍이라는 기업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 이 홀텍이라는 기업에 있어서 이 시공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현대건설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현대건설 추가적인 이유를 오늘 또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 마무리 국면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아무래도 오후장에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플러스권 다시 만들어내면서요. 장중 단기 변동으로서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시총 상단주를 보시면 현재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긴 하지만 보합권에서 그래도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4%대 반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증시 영향을 받아가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이미 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열렸던 모든 거래일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 지수가 다만 오후 들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확인됐었고요.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빠르게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회복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8% 올라가면서 4,624선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소폭의 상승 함께하면서 949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천억 원이 넘게 파는 건 다소 부담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2,8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개인들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환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집계가 되며 말씀드릴 텐데요. 정부에서 구두 개입하고 나서 급락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8거래를 연속해서 환율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또 부담되는 부분, 시장에서도 경계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켜보면서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투톱은 좀 갈리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소폭의 하락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7%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좀 끝이 나기도 했죠. 한미 반도체도 오늘 4%가 넘게 밀렸고요.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재료 노출과 관련해서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7%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고요. 파마 리서치 7% 넘게 밀렸습니다. HLB가 오늘 8%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선해운과 우주항공 방산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 3월에 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화오션은 8%가 넘게 올라갔고요. 한화그룹주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합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오늘 무려 11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60원대 후반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도 오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에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로보택시나 피지컬 AI와 관련한 모멘텀을 잘 받아가고 있지만 기아는 좀 소외되는 모습, 오늘 3%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유틸리티와 원전 쪽이 좋았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AI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주가 지난주에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6%대 나란히 강세, LNF도 4% 넘게 올라갔습니다. 원전 쪽 시세만 체크해보면 두산에너빌리티 4% 넘게, 현대건설은 20%대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위 기록했고요. 2위는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원전 관련주들,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IT투톱과 함께 한화그룹주들 눈에 띄고요.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화시스템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모베이스전자가 오늘 1위고요. 빛과전자, 포메탈 등등의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1위는 알테오젠이고요. 리브스베드, 에코프로 등등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눈에 들어오죠. 이노스페이스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나왔었고요. 20%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AI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가는 길이 맞고 밝은 빛이긴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형사 조사라든지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또 이란 관련된 뉴스 등 저희가 계속 뉴스를 팔로우할 것들은 많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더 큰 기회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직접 챙겨와 주신 내일장 빅픽처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죠. 전쟁 이슈는 진행형이니까 방산주를 살펴보자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픽이기도 하네요. 네, 사실 그 방산 쪽에서는 결국 지금 일어나는 어떤 지정학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란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습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달에 있을 이 뉴스타트 조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미리 선제 타격을 하는 모습들도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방위에 대한 예산을 1조 달러에서 지금 1조 5천억 달러까지도 증액을 한 만큼 그럼 우리나라에 있을 때 결국 방산 업종이 같이 또 결부지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근데 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반영시켜가면서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압축해서 봐야 할지가 사실 방산주 볼 때 지금 구간에서 보자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탑픽 종목 통해서 저희 힌트 좀 얻어보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살펴볼 쪽은 LIG 넥스원.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지대공 미사일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LIG 넥스원이 조금 전 탑픽으로 좀 선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위성을 쏘아 올려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결국 이 방산에 대한 요격에 대한 부분들을 AI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LIG 넥스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중동 쪽에도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천궁이나 비궁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LIG 넥스원 시스템이 만약에 이 중동에도 같이 결부지어서 이게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 2월로 갔을 때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아웃라인 그리고 어떤 컨센서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지정학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 결국 LIG 넥스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 그래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저희 챙겨봤고 현재 구간 예쁘다면 어디까지 좀 노려보세요? 아무래도 목표가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이 대형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LIG 넥스원도 충분히 65만 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가파른 양봉이 좀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의 반에 있는 이 손절가를 한 48만 원 정도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그 신고가 전고점 부분 자리까지에서의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돌파를 시켜가면서 새로운 영역에 접어든 거잖아요. 오히려 강한 종목은 그렇다면 한화가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으로 보거나 그리고 해양방산, MRO라는 모멘텀까지 봤을 때는 한화가 쪽이 지금 수급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예, 물론 뭐 하나 쪽에서도 굉장히 하나 전체적인 이 그룹주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LIG 넥스원을 딱 탑픽으로 뽑은 이유는 결국 골든돔 프로젝트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하나에 있어서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 오션도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아무래도 전쟁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결국 해양 쪽에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뭐 MRO나 이 군정을 만드는 어떤 기조 자체가 이제 유지될 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그룹도 여전히 좋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골든돔 이슈 하면 사실 우주항공이랑도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언급 주셨던 종목이 또 세트랙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는 세트랙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은 솔직히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둬뒀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세트랙 아이를 처음 가져오게 된 경위도 사실 스페이스X와 연관성 때문에 가져왔기도 했고요. 결국 이 위성통신이라는 부분은 결국 이 AI가 좀 더 고도화될수록 그 통신의 역량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통신을 가장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결국 이 위성통신 쪽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세트랙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성은 부여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주가 상승 계속 가파른 주가 상승의 모멘텀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럼 보유하신 분들만 매도 시점을 고민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의견 주시네요. 자, 통신 장비 쪽까지 한번 간단하게 의견 들어볼게요. RFHIC가 고가 부근 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방산도 묻어 있고 좀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사실 올해 주목해서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이럴 때 매수 전략도 괜찮아요? 예, 저는 이 통신 쪽은 여전히 매수 차원에선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건 결국 그 가격 측면이 굉장히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프라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뭐 오늘 대한항공통신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빠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이 불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주식들을 조금 매수에 저가 매수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 있는 쪽은 있다. 충분히 매수로서도 고려 가능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다양한 쪽에서 기회 살펴주셨습니다.
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장 잘 정리해 보시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얻어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